안녕하세요. 해외 시선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간에는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견해차가 있고, 이번 협의와는 관계없는 그 견해의 불일치로 인해 기자회견의 형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미일 차관 협의회가 끝난 후 회견장에서 한 말입니다. 일본 측은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아 한미일 차관 공동회견에 불참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는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과시하려던 미국의 계획에 일본이 브레이크를 건 셈이 됐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한 일본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번 기자회견 취소는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일본도 아차 싶었는지 바로 다음날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나 회담을 하는 등 돌발 행동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과거부터 미국은 한일 관계에서 주로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등 일본의 편의를 많이 봐준 게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이야말로 미국의 충견으로 중국과 본격적으로 맞서게 된다면 실질적인 몸빵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일본 정부가 선을 넘었다는 게 중론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12년 전인 2009년 10월, 당시 경찰청장이던 강일학 청장이 독도를 방문해 경비대원과 식사를 함께하고 격려를 한 적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 어떤 외교 이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12년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그것도 미국과의 다자간 외교 자리에서 자리를 엎어버린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실제로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전혀 이번 안건과는 관련이 없는 이슈로 한미일 차관 기자회견의 형식이 변경되었다며 독도 방문을 트집 잡아 기자회견을 무산시킨 일본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즉, 이번 한미일 차관 외교협의 자리는 독도 문제를 논의하려고 모인 자리가 아닌데 일본이 뜬금없이 독도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연결시키면 다자간 외교 자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 일반적으로는 불만이 있더라도 나중으로 미루거나 상대국과 단둘이 협상을 펼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미국과의 다자간 외교를 엎었으니 미국이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일본은 이런 무리수를 둔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일본 정부가 어떻게든 한국의 종전선언을 방해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무드를 원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한국이 종전선언을 넘어 통일이라도 하게 될 경우 경제력과 국력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인데요. 반면 러시아의 경우는 남북 통일로 인해 만약 유라시아 철도가 뚫리면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어 한반도 통일을 학수고대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의 주요 수출 자원 중 하나가 바로 에너지 자원인데 만일 부산까지 러시아 가스관이 연결된다면 러시아는 천문학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러시아의 지형상 에너지 수출을 하려면 북극해를 거쳐 삥 돌아가기 때문에 수출에 애를 먹고 있지만 만약 가스관을 부산까지 연결해 부산항에서 직접 에너지 수출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비용만 해도 천문학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라 한국과 러시아 모두 윈윈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단순 통행세나 관세만 받아도 한국은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이미 이득을 한번 맛본 러시아는 북한이 다시 문을 닫는 것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와 남북이 연결된다면 평화는 고착화되고 일본은 동아시아 물류 중심지가 한국으로 옮겨가는 것을 그저 손가락만 빨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으며 세계에서도 찬밥 신세를 면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니 기를 쓰고 일본이 한국의 종전선언을 막으려 한다는 것인데요. 물론 종전선언은 그저 정치적인 선언일 뿐 평화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말도 있지만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목에 종전선언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작다고 할 순 없습니다. 현재 일본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한국의 경제는 고가라앉으며 삼성 또한 곧 망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대세였지만 최근에는 한국의 경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일본은 그런 한국에 따라잡힐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싹트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도 정말 많아졌는데요. 최근 일본의 경제 전문지인 다이아몬드 온라인은 아베노믹스의 엔저 정책이 결국 미국과 경쟁하던 일본을 한국 수준으로 끌어내렸다는 기사를 내보내며 일본은 1인당 GDP와 실질 임금 구매력에서 미국은 물론 한국에도 뒤지고 있다며 이렇게 된 원인은 모두 아베노믹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엔저 정책이 결국 일본의 위상을 급격히 추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베노믹스의 정책은 한때 한국에서도 아무리 일본의 정책이지만 배울 건 배우자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상당히 성공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 7년 동안 일본 경제의 위상이 곤두박질 쳤고 엔화 약세로 인해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지금은 일본인들이 가난하게 된 원인으로 지목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엔저에 대해 경고해야 했을 파수견들이 짙지 않았던 것이 일본의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즉, 이제 와서 왜 아베노믹스를 말리지 못했냐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지금은 그나마 한국과 일본이 겨루고 있는 수준은 되지만 앞으로 일본은 더 떨어질 일만 남아있어 일본의 위상이 한국보다 낮아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추락하기만 하는 일본에 비해 한국의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했고 그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위상이 크게 높아진 한국의 추격을 더 이상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일본도 한국처럼 계속 가면 좋겠지만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더욱더 커질 것이고 가까운 미래에는 한국이 아닌 대만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의 수준이 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수준이 되는 것도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내에서는 한국의 부상을 굉장히 신경 쓰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경제는 추락만 할 뿐 다시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는데 한국은 계속해서 발전만 하고 있으니 부러움과 동시에 한국의 발전을 우려하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종전선언을 통해 더욱더 강력한 경제성장 동력마저 얻으려 하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절대로 종전선언에 찬성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보시겠습니다. 미국이 초대한 자리에서 일본이 미국의 멘탈을 흔들어 놨다. 이것은 당장은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야. 독도에는 미일 안보가 발동하지 않는 것만 봐도 미국은 동맹국들 사이의 영토 분쟁에는 끼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런 주제를 차관 회의 테이블에 올리다니. 미국에서는 일본의 외교협상 수준이나 눈치가 없는 것을 통감했을 거야. 이번 거는 너무 경솔했다. 현 시점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한정하면 미국은 한국보다는 일본을 선택하지 않을까? 일본이 중국과 한편이 된다면 최악의 경우니까. 한국은 북한 때문이라도 어떻게든 미국과 적대하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 야후 뉴스만 보는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최근 일본의 외교는 정상이 아니야. 스페인과 영국은 마치 사나운 개를 쫓아내듯이 일본만 보면 강하게 체크해온다. 그 외에도 일본은 별로 환영받는 분위기가 아니야. 기후총회에 참석한 기시다는 왜 왔지? 하는 분위기. 아무래도 외무성이 상당히 초조했던 것 같아. 학교 다닐 때 그런 녀석들 있었잖아. 여기서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무리한 행동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거지.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 일본의 제멋대로인 행동으로 미국이 일본에 대해 대노한 것 같네.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 것일까? 이렇게 시류를 읽지 못하는 정부가 있다니? 한국 때리기는 국내라던가 한국에게만 하라고? 왜 미국 앞에서 그러는 거야? 다른 걸 다 떠나서 한국이 굉장히 교모하게 잘 대처했다고 느낀다. 처음 뉴스를 봤을 때는 한국도 회견을 거부한 걸로 알았지만 오히려 일본이 공동기자회견에 불참을 표명해 미국이 난처해졌다고 들었어. 회견은 한국을 비난하는 장소가 아니야. 더군다나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건 한국이다. 이번 일은 외무성이 너무 경솔했다고 봐. 미국님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할래? 나중에 미중이 사이가 좋아지면 센카쿠에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 자꾸 한국이 왜 국제재판소에 고발하지 않느냐는 말이 있는데 너희들 그럼 센카쿠 문제로 중국을 ICJ에 제소할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해. 왜냐면 센카쿠는 일본 영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국의 영토에 대해서는 시시비를 가리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야. 한국도 마찬가지의 입장인 거야.
확실히 지금 경제는 한국 이하야. 일본의 서비스 판매직 등 최하위 계층이 희생돼서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원래대로라면 필리핀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과거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제 거의 끝났어.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베노믹스로 인해 월급이 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민에게는 일체의 혜택이 없었어. 이제는 잃어버린 40년으로 접어들고 있다.